네, 이 처리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거의 수학 공식 수준이다, 계산기는 필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4+1 협의체라는 용어부터 생소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구계,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가 이 4, 그리고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부릅니다. 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 지역구 의석이 3석 줄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3석 늘지만 의원 총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핵심은 이 정당 득표율과 실제 뽑힌 의원 숫자에 얼마나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느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총 의석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방식을 보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40%, 그리고 B정당은 20%를 기록을 했다면 A정당은 비례의석 전체 50석의 40%인 20, 그리고 B정당은 10석을 보시는 것처럼 가져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이 높은데도 전체 의석 수는 적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정당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구에서 간신히 이겨서 110석을 가지고 갔고, B정당은 대부분 아깝게 져서 지역구에서 4석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면 A정당은 아까 그 비례대표와 더해서 총 130석, 그리고 B정당은 14석이 돼서 정당 득표율 40대 20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같은 상황, 만약에 연동률 10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존처럼 비례대표 의석 총원이 아닌 전체 총원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득표율 40%인 A정당은 300석의 40%니까 120석을 먼저 보장받고 지역구에서 110석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또 B정당도 이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구에서는 4석에 그쳤으니까 산술적으로는 나머지 56석을 다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비례대표가 총 50석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넘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의원 총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의원 총원을 늘리는 건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니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연동률이 그러니까 100%면 B정당이 비례대표 56석을 모두 인정받지만 연동률 50%면 절반인 28석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연동률을 50%로 하자고 하는 데는 이 4+1 내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비례대표 이 50석 가운데 절반은 기존대로 그리고 절반은 새로운 방식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위를 줄일수록 군소정당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이민자를 모두 내쫓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펴는 정당도 이 제도 탓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정당 득표율 3% 이상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는 조항인데, 민주당은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 5%로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 반대로 정의당은 3%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석패율 제도도 논란입니다. 이 간발의 차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석패율,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데 1위와 표차가 적을수록 100%에 가깝게 됩니다. 다만 이 민주당은 전국을 수도권, 영남, 호남 등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석패율을 도입하거나 아예 빼자는 의견, 반면에 군소여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